안녕하세요 부모님들. K인의 부모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 엄마, 아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인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지 않은 한인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학교 선생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어렵긴 마찬가지죠. 미국에 오래 사셨더라도 바쁘시다 보니 아이들 생활이나 교육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이래저래 저희와 안면이 있는 분들이나 만날 기회가 있는 분들과는 의견도 나누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지만 아직 아이를 위해 뭘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시거나 정보를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미국에서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의 인지, 언어, 정서 발달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떻게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과 정보와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본명이 K는 아니고요. K 엄마인 저는 미국에서 2008년부터 언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주로 치료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과 섭식장애와 인지 언어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치료해 오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제가 언어 발달과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주로 드릴 겁니다. K 아빠인 저는 미국에서 2007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2 언어 습득과 교육공학을 전공했고 미래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 중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졸업 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겠죠? 예를 들어 어떻게 아이의 영어와 한글 학습을 도와줄까? 어떻게 아이가 올바른 학습이나 생활 습관을 갖게 도와줄까? 아이와 어떤 활동을 같이 하면 좋을까?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뭘 알아야 할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집에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거나 지금도 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저의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학생들은 미래의 영어 교사가 되려고 수업을 듣고 그 학생들이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수업에서 가르치고 설명했던 내용들과 K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언어 발달에 관한 지식과 경험 중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줄여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과 학습법을 알려드리면 부모님들도 틀림없이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지만 나이나 학년이 다른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나 한국에 계신데 미국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 모두 환영입니다. 저희가 이 채널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8가지 정도 됩니다. 교육 개념은 제가 가르치는 수업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교육 개념만을 선택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섹션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리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을 세어보니 한 29과목 정도 되네요. 영어 교수법, 학습평가, 테크놀로지, 문화, 언어학 등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거나 어려운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동기부여, 학습 스타일, 시험 문제 만드는 법과 같은 주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어 발달 섹션에서는 제가 언어치료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계획입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언어 발달과 언어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일찍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학교 관련 학습 활동 및 정보는 아이의 학교 학습에 관련된 정보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섹션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이겠죠? 여기에는 원격 수업을 잘 듣게 도와주는 방법이라든지 문제의 종류와 문제풀이 요령과 같은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기타 활동 및 정보는 아이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관련 정보를 나누는 섹션입니다. 집에서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행동 발달을 위한 계획 짜기, 시쓰기,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관해 소개하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으로 가르치거나 수업 중 사용하는 혹은 아이와 함께 기타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는 섹션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아이의 현재 학교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을 하거나 미래를 계획할 때도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예를 들어 구글 문서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디지털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과제에 이용하려고 하면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안 해봐서, 잘 못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제가 제 아이에게 비디오 만드는 걸 처음 가르쳐 준 게 아이가 1, 2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가 녹음이 뭔지, 편집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간단한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는 말 그대로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거나 리뷰해드리는 섹션이죠. 예를 들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와 같은 주제를 다룰 생각이에요. 집에서 아이가 학습하는데 어떤 자료를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 섹션은 학교 생활에 관련된 팁입니다. 학교 생활 팁 섹션에서는 아이의 현재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부모님들이 뭘 아셔야 하는지, 또 어떤 팁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예를 들어 학교 미팅에는 어떤 것이 있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아이가 학교를 다니며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는지와 같은 주제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대학생활 팁 섹션은 아이가 커서 대학교에 가게 되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정보가 아닌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미리부터 대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점들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생각해 두셔야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아이가 대학교에 갔을 때 더 잘 적응하겠죠? 어떤가요? 아이의 좋은 선생님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K 엄마 아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